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강성우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강성우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 가져오셨나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은 미국 증권 당국에서 스테이킹, 심지어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증권법에 의한 본격적인 규제를 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과 함께 국내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권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그리고 또 그 영향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최근 미국 증권당국이 세계 3위 코인을 미등록 증권으로 규제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국내 금융당국도 토큰 증권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예,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이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팍소스 트러스트에다가 발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그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법에 의한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을 하고 고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네. 미국의 금융감독국은 팍소스와 바이낸스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를 했죠. 네. 게리 겐슬러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이나 머니마켓 펀드와 비슷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증권법에 의한 증권성을 계속 지적을 해왔고요. 네. 이에 반해서 그 자오창펑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인 경우는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만약에 바이낸스의 그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가상화폐 산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뉴욕주의 금융당국이 바이낸스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즉 BUSD의 발행사인 팍소스에 대해서 발행 중단을 명령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SEC가 어떤 이유로 BUSD 발행 중단 지시를 한 건가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와 뉴욕주의 금융 서비스 당국인 경우는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법에 의한 미등록 증권 그리고 준비금 검증 사유로 발행 중단을 시켰습니다. 네.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인 팍소스에서는 지난 21일부터 금융당국 지시에 따라서 새로운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중단한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바이낸스와의 관계도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관련 코인들 가격이 들썩일 것 같습니다. 급락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예. 어떤가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아시는 것처럼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 그 BUSD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0조 원,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스테이블 코인입니다만은 이러한 영향으로 그 상당한 하락세를 며칠을 못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가상화폐 자산 운용사인 ETC 그룹의 브래들리 듀크 그 그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유동성을 유지하고 많은 양을 거래 지원을 하는 중요한 수단인 점을 감안을 할 때 네. 발행 중단은 참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악재다라고까지 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SEC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미등록 증권 결정에 따라서 이 가상자산 업체들 매우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 보이고 있나요? 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에는 고객 예치금을 토대로 해당 규모만큼 발행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예치금 같은 경우는 달러나 국채 등으로 보관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증권법에 의한 증권성 판단은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이번에 그 미국의 그 증권 당국에서의 증권법에 의한 그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을 하면서 상당히 그 당혹스러워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례만 보더라도 네. 그 지난해에 그 루나테라 토큰인 경우에 우리나라의 그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에서 검찰에다가 증권 가능성이 높다, 즉 투자계약 증권성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한 데 이어서 검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루나테라를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이미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서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에는 증권 상품이 아닌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하는 상식이 깨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증권성 여부도 늘 거론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증권성 여부를 두고 이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BUSD 코인, 그 BUSD 스테이블 코인이 불안하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최근에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떻게 외신들을 보시나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인 경우 시가총액이 지난달 175억 달러에서 155억 달러, 한 달 사이에 20억 달러나 빠졌다. 그리고 한 주만 해도 10억 달러 이상이 날아갔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리서치 업체인 체인 아르고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페그, 그 바이낸스 달러 같은 경우에 10억 달러 이상의 유통량의 차이가 났다라고 밝힐 정도로 바이낸스 달러의 그 불안한 감도 지속적으로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보유자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불안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전에 바이낸스의 창업자죠. 창펑자오는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할 것을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상황인데요. 네. 바이낸스의 최고 경영자인 창펑 자오 같은 경우로 이런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 지난 14일 날 트위터를 통해서 암호화폐 업계가 앞으로 유로화, 엔화, 싱가포르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달러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다. 즉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이 궁극적으로는 법정 화폐를 대신하는 그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다 함께 관심을 가질 만한 사항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의 스테이킹 역시 또 증권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먼저 스테이킹의 뜻을 좀 짚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청자분들께서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아시는 것처럼 계시겠지만, 스테이킹 하면 예,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겨서 네. 데이터 검증에 활용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스테이킹 상품이죠. 그렇죠. 이 보유한 암호화폐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를 하고 또 검증에 참여한 그 보상의 대가로 그렇죠. 보상으로 예. 암호화폐를 지급받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그런데 그 네. 반면에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제시가 되지 않았던 네. 스테이킹 상품의 일부도 증권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음. 그 세계 3위 거래소인 크라켄의 네. 가상자산 스테이킹 상품을 증권법에 의한 미등록 증권이다. 그리고 미등록 판매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증권법이 규정하는 정보 공개, 투자자 보호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경제 여건과 관계없이 막대한 수익을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을 전혀 제공하지 않을 권리를 크라켄이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구체적인 투자자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증권법에 의해서 제공하지 않았다라고까지 현재 지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 그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스테이킹까지도 증권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미등록 증권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불법으로 투자 계약을 미국인에게 팔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죠. 첫 예. 번째 부분은 증권법에 의해서 사전에 등록을 하고 네. 심사를 받아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네.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 보호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렇죠. 두 가지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 자산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크라켄 역시 이제 그 SEC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벌금이 내려진 거죠.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 주목할 부분은 미국 그 거래소인 크라켄이 즉각 반발을 하거나 하지 않고 수용을 했단 말이죠. 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 같은 경우도 증권거래위원회 결정을 즉각 수용을 해서 관련 스테이킹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네. 관련된 벌금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80억 정도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크라켄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부터 스테이킹 상품을 판매를 해왔는데 최대 21%에까지 투자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크라켄의 가상자산 스테이킹이 증권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자세한 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앞으로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크라켄이 그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선은 투자자에게 최대 21%의 투자 수익을 보장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크라켄에 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체자인 크라켄 거래소에 의해서 수익률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제 그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의해서 크라켄에 예치된 금액 모두가 아니라 일부를 스테이킹 상품에 쓰지 않았고, 그리고 또 스테이킹 받은 물량 전체를 스테이킹 한 것도 아니라 다른 곳에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크라켄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대행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운용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다. 그래서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더 법적인 위반 사항을 보면 네. 스테이킹 자금을 거래소 자금과 구분해야 되는데 혼합 운용을 했다. 네. 그리고 투자자 보호나 관련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수료나 비용을 비롯한 관련 정보를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어서 앞으로의 경우는 스테이킹 서비스 상품에 따라서 증권법에 의한 투자약 증권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우리 그 시청자들도 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라켄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US 같은 경우도 역시나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SEC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규제가 또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또 동일한 혐의로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를 기소한 적이 있죠. 바로 그렇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제미니의 제미니언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기소한 바가 있다. 따라서 크라켄을 비롯한 다른 거래소들 역시 그 제미니의 사례를 봐서 사전에 충분히 대응을 했었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전 세계 가상자산업계의 스테이킹 서비스 상품인 경우는 미국 증권 당국이라든지 그 다른 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증권법에 의한 증권성으로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에서 이 크라켄 위외에도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런 스테이킹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도 되나, 우리 역시 또 SEC의 감시를 받는 게 아닐까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극히 당연하죠.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크라켄 거래소뿐만 아니라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상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래서 아주 그 가상화폐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미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서비스까지도 현재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년도 9월 달에 작동 방식을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을 하면서 더 많은 자산을 담보로 맡긴 검증자에게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도록 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 또한 미국 증권 당국에서는 그 증권법에 의한 투자 계약 증권 중 하나다라고 현재 문제를 삼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규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입장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반발하는 측에서는 또 어떤 입장 내놓고 있나요? 뭐 당연히 반발하겠죠. 네. 예, 왜냐하면 이게 첫 사례잖아요. 구체적으로 지난 9일 날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그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 상품에 대한 증권법에 의한 규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그 수석 변호사 출신인 뚜엉비 레베인 그 변호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증권법을 맹목적이고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스테이킹 같은 것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이 반대론자들과 미국 증권 당국의 그 접점이 어떻게 찾아질지 아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크라켄 같은 경우는 자체 스테이킹 분산화 스테이킹을 포함한 또 다른 형태의 스테이킹 서비스가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지 이런 의문도 남아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인 제미니와 대출업체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지금 앞에서는 우리가 보면 스테이블 코인과 스테이킹 상품을 그 증권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미국 증권 당국이 지금 판단하고 기소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 대출업체, 대출 상품까지도 증권법에 의한 미등록 증권은 판매를 한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그리고 대출업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 미등록을 대상으로 해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를 했죠. 즉 증권법에 의해서 사전에 미국 증권 당국에 등록을 하고 네. 점검을 받은 후에 발행을 하고 판매를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등록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미국 증권 당국이나 금융 당국이 최근에 와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스테이킹 뿐만 아니라 대출 상품까지도 증권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11월 달에 세계 3위 거래소인 FTX가 파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미 금융당국인 경우는 거래소를 포함한 가상자산업계 전반적에 대해서 증권법에 의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게리 겐슬러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장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증권법에 의해서 증권법 규정을 따르라고 이미 일찍부터 수차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증권 당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또 B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법 적용 대상이다라고 하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미국 증권 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리스크 당연히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투자 심리가 당연히 하락세로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세를 보니까 잠시 좀 일시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반등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그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미국 증권 당국이 가상자산을 가지고 증권법에 의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뭐 그 임시 그 반등한 사례도 있지만 앞으로 그 전문가들이나 그 관련 분석 업체들이 그 전체적인 시장을 전망하는 것을 보면 미국발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법에 의한 규제 강화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장에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그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네.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형 규제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지난 13일 같은 경우는 1조 달러가 붕괴됐다 그래요. 그리고 가상자산 시총이 1조 달러를 밑돌았던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이다. 예, 그렇게까지 밝히고요. 네. 특히 그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작년도 11월에 그 세계 3위 거래소인 FTX 파산과 같은 그런 충격이 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까지 하면서 요즘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복잡하다 그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부에서는 미국 증권 당국의 가상자산 규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국내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